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마감까지 한 35분여 시간 앞둔 상황에서 두 프로는 오늘장 어떤 종목에 더 힘을 싣고 있을지 의견 들어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움직임은 사실 지수는 어느 정도 보합권입니다. 코스피는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으로 현재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2포인트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유독 이전에 강했었던 섹터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인맥주라든지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시간까지 매수 물량을 계속 쌓아가고 있고요. 그 매수 물량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담고 있다라는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보이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이 보이지는 않네요. SK하이닉스까지 현재 담고 있는 시장.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사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로 봤을 때 이 투톱의 주가도 현재 큰 흔들림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임순재 대표님과 저희 반도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때도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확정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다,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기대 실적에 대한 얘기는 더 추가적인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실적세는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제 D램이나 그다음에 낸드에 대한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강하게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에 대한 콜 테스트는 시간 문제이지 하반기 중에는 아마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관심 구간으로 이렇게 조용하든 시끄럽든 반도체는 계속해서 주도 섹터로서의 왕위를 지키고 있다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밤 이벤트 있습니다. 저녁 10시가 될 것 같아요. 갤럭시 언팩 행사요. 폴더블 관련한 또 AI 기능이 탑재된 이런 신작 또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고 또 외신에서도 막 밤사이에 어떤 뉴스도 내놓을 수도 있고 현지 반응들까지 우리가 자는 사이에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부품주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골라놓는 전략은 어떨지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삼성전 이 휴대폰 언팩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휴대폰이라는 것이 새로운 모멘텀을 끌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애플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얘기하면서 온디바이스 AI주들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폴더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아직까지 휴대폰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으시다라는 분들은 저는 생각이 최소한 굉장히 오래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오래전에 우리가 처음 휴대폰이 나왔을 때 주위에서 누가 휴대폰을 바꾸면 이거 뭐야? 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 저희들도 밖에서 얘기를 하지만 누가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 심지어 아이폰을 쓰는지 갤럭시를 쓰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죠. 네. 심지어 누가 새로운 휴대폰 저 같은 경우 이제 24를 바꿨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제 휴대폰을 만져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요즘 휴대폰을 언제 바꾸죠? 쓸 때까지 다 쓰고 망가지고 나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급격히 85,000원을 뚫은 이후에 저는 가격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뷔페에 갔는데 일단 제가 한 5접시 먹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그 정도 먹었으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수저를 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다음 접시를 또 먹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 수저를 내려놨다라면 결국 주가가 떨어져야 되죠.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리냐면 둘 다 지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반도체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나오는 거죠.
5접시 먹은 사람한테 더 먹을까요? 물어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먹은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아직 더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최소한 60% 이상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I'm still hungry라고.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뭐 앞으로 모멘텀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 발표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TSMC, 뭐 SK 하이닉스 등등요. 7월에 다 몰려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요. 12에 오랜만이어가지고 인사를 나눠야 될 것처럼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덕전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임순재 대표님, 기판주가 우리 이렇게 프로의 시선에서 얘기 나누는 게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반도체 바닥이 1분기라면 기판의 바닥은 2분기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기판주 오늘 대덕전자를 필두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강한 그런 내용은 이제 MLB라는 그 네. 기판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기판이 이제 AI용 칩에 들어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이런 PCB 기판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MLB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 MLB 기판을 이제 AI 쪽에 이제 납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대덕전자도 AI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덕전자 관련된 분야는 이제 과연 그게 진짜 AI 관련돼서 뭐 다른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향후에 이제 주가 방향성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MLB 기판이라고 하면 사실 이수페타시스 쪽이 주력 맛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특히 실적이 좋아질 거고 MLB 기판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차영주 의원님은 어느 정도 점수 주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걸 맞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네네네. 않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새로운 부분에 있어 모멘텀을 찾아가는 거고요. 네네. 우리가 대덕전자 하면 이제 PCB죠. 네. PCB, 우리가 대덕전자와 PCB와 반도체와의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유리기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일부 뭐 어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 오해하는 게 유리기판이 우리가 실리콘 그 원판 이렇게 둥그런 거 그거를 유리기판으로 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실리콘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반도체 칩을 PCB에다 붙이는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이제 유리기판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덕전자가 뭐가 주력이죠? PCB가 주력이죠. 네. PCB가 주력인 상태에서 결국 유리기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PCB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숨은 유리기판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부품들이 원활히 들어가야 되는데 대덕전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PCB로 조금 밀어놨었던 부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이렇게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라면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또 역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우려할 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레이팅이 확실하게 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대덕전자를 필두로 앞으로 기판주 전반적으로 좀 뻗어나가는지 또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같이 염두하고 어떤 사업적 확장을 벌이는지 지켜볼 대목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기관 순매수 현재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1위에요. L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오늘 불을 뿜고 우리 두 프로께서 LS를 또 좋게 보셨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뉴스와 함께 오릅니다. 일단 뉴스부터 한번 뜯어내 볼게요. 임순재 대표님, 미국 내 최대 해저 케이블 건설 예정이고 준공은 한 2027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주 쪽에. 네, 심지어 미국에는 해저 케이블 공장이 딱 한 곳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공급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했단 말이야? 근데 LS가 여기를 간다고? 라고 하면 시장에선 당연히 폭발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방은 더 활짝 열린 걸까요? LS 전선에 투자하고 싶지만 우리는 지주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LS 전사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주를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뭐 미국 내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확충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지금 풍력 발전에 대한 뭐
시설을 이제 확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 시기가 이제 2027년도 이후에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그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LS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장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전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전력 기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LS그룹 전체적으로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주회사로 이제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 밸류 측면에서 보면 좀 낮게 지금 평가가 돼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S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모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LS는 정말 참 잘 태어난 기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박수가 막 나오는데요. 우리 차 위원님과도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또 전력기기주가 강하잖아요. HD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스토리는 어제도 오늘도 쭉쭉 간다라고 보고. 전략의 변경은 없는 걸까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는 것까지도 가능한 걸까요? 일단 저는 전략의 변경은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HBM과 전력 중에 어떤 걸 더 길게 끌고 갈래? 그러면 전 전력입니다.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는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네네.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후년 정도 되면 저는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내후년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차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보지만 자, 그러면 전력에 대한 본격적인 건 뭐죠? 이것들이 다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전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한다라면 이익을 이제 긋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 HBM3E와 HBM4를 가지고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GPU를 능가하는 것을 또 만들어내겠다라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전력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두 가지의 경제적 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혜자라는 게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생각할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것들 하지만 이게 경제적 혜자의 가장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예요. 이렇게 대규모 설비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쏟아부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저항값이죠. 이 저항값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이것도 단순하지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이것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자라는 거죠. 제가 LS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주회사에 대한 평가가 임순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박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 교과서대로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은 지주회사가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주회사가 상장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에 대한 문제가 있죠. 하지만 LS그룹이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가 가장 적은 곳이 LS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LS전선을 사기 위해서는 LS를 사야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주회사가 우리 메타라는 것이 평가를 받는 것처럼 LS는 미국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상장 똘똘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지금 이제 가격 대비해서 중기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변압기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편하게 하셔서 저거는 그 대신 단기간의 시세보다 어떻게 보면 해저 케이블 뉴스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어제 추천드리고 오늘 나왔기 때문에 운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뉴스에 대해서는 이건 실력이 아니다. 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S를 열어본다라면 저거는 장을 담가도 되는 주식이 아니겠나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LS 그룹주가 많은데 물론 상장사도 있지만 비상장사까지 다 봤을 때 거기서의 오는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LS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은 지금도 오케이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LS는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주는 그렇다면 더 좋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좋습니다. 어제 원전이 조금 더 화려했다면 오늘도 화려하긴 한데요. ESS 쪽이 좀 더 화려해서요. 이 얘기도 나눠볼게요. 한중 NCS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8위 올라와 있네요. 또 서진 시스템인가요? 그쪽도 아까 전에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실까요? 상한가가 풀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담아야 될까요? 임순재 대표님. 이게 비중을 실어도 될 자리인지 덜어낼 자리인지요? 일단 뭐 ESS에 대한 부분은
조금 투자하실 때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SS라는 게 지금 이제 부각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뭐 ESS의 매출이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받고 여기에 이제 삼성 SDI가 ESS 시스템을 미국에서 수주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ESS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이제 2017년도만 해도 글로벌 시장의 ESS 점유율이 80% 가까이 됐다가 진짜 작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9%대로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ESS 시장을 지금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강한 이제 LFP 계열의 이제 ESS를 지금 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삼원 계획을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조금은 ESS 시장에서 좀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러니까 ESS용 이제 LFP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2026년 정도가 되어야 중국 업체와 어느 정도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일단 테마주로 움직인다라는 게 좀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러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쪽으로 언급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얘기 나눠봤고요. 정말 의도한 거 아닌데 그 다음 질문이 비만이에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경영권 분쟁 종료한 속에서 한미약품이 비만 관련 전략을 제시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비만주 대비 고점을 많이 만들었었던 삼천당, 옵투스, 페트론, 그리고 이제 한미. 근데 가장 시판이 빠른 쪽은 한미 아닐까요? 그러면 한미 쪽 지금 너무 가벼워진 상황에서 저희는 붙는 것까지 열어놔도 괜찮다고 보시는가요? 예, 의도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충분히 의도가 느껴지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아니요, 합니다. 순서상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아니까 저는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나온 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에 대해서 특히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경영권, 더군다나 이게 제3자가 아니라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잘 봉합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봉합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메리트까지 있죠. 네. 가격 메리트까지 있게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묵직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오늘 6%대 올랐다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처럼 뚱뚱한 한미약품이 좀 뛴 거죠, 오늘. 그런 거죠. 이 모멘텀은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바가 더 무겁죠? 삼바는 80만 원이건 30만 원인데 얘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러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둘 다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그렇지만 삼성바이오와 이제 재료가 약간 다르죠. 다른 상태에서 오히려 바닥에서 더군다나 이제 횡보한 이후에 강한 상승. 지금 여러분들 한미약품 보면 저건 계단식 상승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차트는 외우셔야 되고요. 저렇게 교과서적인 차트가 나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재료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재료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고민이 깊어지실 거예요. 이제 시작 관점에서 한미 약품을 좀 볼 수 있을지. 지금 삼천당 제약과 펩트론이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온 구간이기는 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추세가 또 이어질지 한미약품은 또 이제 바닥에서 출발 신호로 오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챙겨봐야겠습니다. 비만주의 이제 대장 교체 일거진지까지 같이 열어볼 오늘의 분기로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사실 비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언급 주셨지만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대형 대표주로서의 움직임 잘 나타내주고 있고 CDMO 그리고 기술 이전, 플랫폼 등등등 파킨슨까지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주목하는 키워드 있으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각 그 바이오 내에서 순환매가 좀 일어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각 테마마다 이제 이제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에 따라서 종목에 이제 변동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다양하게 이제 순환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걸 쫓아간다라고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만약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섹터가
이제 테마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FDA에 관련된 이제 승인권이 남아 있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말 이전에 이제 FDA에서 이제 렉나자에 대한 승인권이 이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유한양행 쪽은 이제 여러분 오늘 리포트도 많이 발행이 됐고 여의도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모멘텀에 더 점수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방산 쪽도 오늘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눠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점검해 볼게요. 현대 로템까지 현재 3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영주 의원님,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나토 회원국에서는 이제 K9 쓰는 국가 6개국으로 확대됐고 K9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이제 10번째 국가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자리가 신고가 자리고 지금 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에서 토해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그럼 이제 수주 나왔으니까 팔자? 일단 팔고 보자 심리가 강했다라고 보세요? 일단 하나에어로와 현대로템은 좀 약간 다릅니다. 네네.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 이런 꼬리 정도라면 네. 일단 좀 이익을 챙기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소한 50% 정도는 챙겨놓고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밀린다 안 밀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일단은 하나에어로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도 이 박스권 뚫어지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약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0% 이상 매도 의견을 한번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네. 현재 폴란드와 우리가 이제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기를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붙습니다. 우리도 미국 무기를 받아올 때 가장 강력한 옵션이 뭐냐면 기술 이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갖고 올 때도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절반은 우리가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노하우를 이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지금 자주 국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로템에서 만드는 우리가 이제 자주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부분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시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면 폴란드에 공장이 있고요. 현대로템 공장이 폴란드에 있고 이를 통해서 나토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나토에서 가장 강력하게 탱크를 만들어내는 데는 독일인데요. 우리의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꿈을 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에 몇 개의 그 무기를 파는 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막 차관을 주면서까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영내에 있어서의 무기 수출에 대한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간헐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길게 보여도 되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치고받는 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또 지하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게 1+1이 가장 좋은 것처럼 단일보다는 1+1이기 때문에 한쪽이 안 되면 맛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로템이 지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모멘텀도 더 풍부한 쪽이기는 하죠. 현대로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통통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도 합니다. 방산주까지 정리 나눠봤고요.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